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자꾸 상승하고 있고, 물가도 계속 잡히지도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요즘 신문을 보면, TV를 보면, 유튜브를 봐도 전부 부동산 하락한다, 꺾인다, 뭐 어렵다, 미분양이 쌓인다, 뭐 등등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나와 있던 신문들을 착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줄 수 있는 좀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의 마인드를 좀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요 기사가 나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즘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고수 사인의 조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부는 주로 뭐 은행 계시는 분,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뭐 대표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기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투자 전략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기사에 보니까 제가 이 기사를 좀 중요한 부분만 잘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발췌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말 주담대 금리가 5%에서 6%를 예상하고 있다. 자, 하반기에도 극심한 침체를 못 피해간다. 자, 3기 신도시 유동성 증가로 유망지역 시세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금 여력되는 무주택자들은 좀 싸게 떨어지면 10% 저렴한 급매물 매입할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인의 그런 조언은 재개발, 재건축, 청약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 내년까지 지켜보는 것도 추천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사인의 그런 그 부동산 고수의 하반기 재테크 전략을 살펴보면 우리 KB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인 임채무 선생님께서는 하반기 전망은 극심한 거래 침체와 집값 약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실수요자,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면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것들은 기존 아파트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제도가 아마 부활하게 되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소형 아파트들, 뭐 24, 5평 이하의 좀 소형 아파트들을 투자 전략으로 짜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의 박합수 겸임교수는 강보합세를 지속할 것이다.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강보합을 일어날 것이다. 좀 오르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관망하고 내년 초 다주택자들 매물을 노려야 된다. 자, 내년 이제 5월 31일까지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데요. 물론 내년 가보면 알겠지만 한 번 더 연장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년 초에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나온다면 다시 급매가 나올 때 그때 매물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틈새 투자 전략은 다주택자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은행의 부동산 자무센터장이신 이동현 선생님께서는 하반기 전망을 거래량 없는 약세로 하고 있다. 아무래도 거래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묶여 있고 뭐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는 계속 없다 보니까 약세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수유자 전략은 유망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게 좋고 적극 참여해라. 그러니까 이분은 집을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무주택자분들이 무주택자 당첨을 통한 그런 유망 지역, 자기가 살 수 있는 꼭 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에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을 활용을 아마 해서 틈새 시장 투자 전략을 노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스마트 컴퍼니의 박민수 대표님은
하반기 전망을 초고가 주택이나 저가 주택은 강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들,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 그 다음에 역세권, 브랜드, 세대수가 좋은 신규 아파트들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저가주택, 뭐 공시가격 1억 이하라든지 지방에 뭐 최근에도 많이 올랐던 이런 지역들은 뭐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강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전략은 다주택자 절세 매물을 노려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네 분의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는 실수요자 전략, 무주택자 분들이 혹시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청약을 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 중에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물건들을 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년 5월 31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내놔야 되는 이런 물건들을 좀 저렴하게 사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보시면 되고, 상생 임대주택을 통해서 거주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대표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 분의 여러 가지 그 조언을 좀 합쳐가지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들 전문가는 금리 인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세장에 돌입하겠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 이후에 계속 규제 완화 분위기는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은 호재가 될 것이다. 즉 규제 완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7월달 아마 여러분 집에 가면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재산세가 나올 겁니다. 그 재산세, 그 다음에 올 연말에 내야 되는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요런 보유세 부분이 조금,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의 그런 종부세에 대한 면제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한 시장에서는 호재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임채우 수석위원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지켜보면서 틈새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가 가액 기준으로 바뀌거나, 지금은 몇 채냐, 한 채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를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공시가격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거하고 7억, 8억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종합부동산세가 차이가 최근에 신문 보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지금 가액 기준으로 많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하고, 지금 취득세 중과가 지금 몇 채냐에 따라서 최고 지금 12%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중과가 완화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지금이 굉장히 유리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후 자녀 명의로 다세대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하게 되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를 자꾸 추천하는 이유는 좀 안정성이 있다. 특히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지금 현재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한 사람이 사는 세대 1가구랑 두 사람이 사는 2가구, 그러니까 한두 명 사시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계속 늘어나니까 세대수가,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요즘 집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요 주제를 가지고 부동산 고사인의 그런 칼럼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박사였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